네, 안녕하세요. 그럼 챕터 2 제품 개발 순환 과정, 일명 Product Iteration Cycle 챕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PMPO 업무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제품 개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프로덕트 이터레이션 사이클이란 게 이런 개념이 어떻게 이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계기를 설명해 드리고, 이게 왜 PMPO 업무에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 이터레이션 사이클에 이제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계들에 있어서 각각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PMPO들이 수행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했었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상상하실 수 있게 좀 예시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PMPO 업무가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지에 대해서 좀 체감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이 내용들은 우선은 어느 정도 이제 트래픽이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이제 내용들을 채웠어요. 초기 런칭 단계의 서비스도 사실 이터레이션 사이클은 공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세부 태스크들이 좀 상이할 수 있고, 이제 세부 태스크 안에서도 좀 미묘하게 이제 중요한 지점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제품 내 KPI라든지 주요 지표들도 서비스가 초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상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발 순환 과정의 목적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용자가 사용할 확률이 높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이제 논문이 있는데, 콜린 머레이라는 이제 MIT의 이제 박사생이 이제 쓰신 논문의 일부분의 발췌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 개발 과정 중에 초기의 제품 스펙의 30%를 중간 과정에 이제 수정을 했고, 개발 완료 후에는 20에서 25%의 기능들을 이제 삭제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이 발췌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게 작은 로스는 아닐 거예요. 로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면은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수년간에 수십 명의 어떤 리소스를 이제 투입을 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능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뒤에 삭제가 됐다면, 사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효율을 상당히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은 아닐 텐데, 왜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좀 이제 제가 태어난 이제 시대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8-90 년대 이제 과거 IT 붐이 있었을 때는 제품 개발 과정은 사실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을 이제 걸쳐서 수백 장의 제품 기획서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세상에 출시하곤 했었어요. 매우 이제 사업 전략이나 사업 개발에서 신중한 사업과 사용자와 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이제 필요한 니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 방향에 대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드는 데 이제 심혈을 기울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논문 발췌 내용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사용자한테 외면받는 제품과 이제 제품 기능들이 상당 비율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초기에 개발 리소스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완성도 높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의 리스크에 대한 이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사용자가 좋아서 쓰게 되는 제품을 만들 확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낮고,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사용자가 써 보기 전에는 가설일 뿐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이제 실패해서 얻은 교훈을 기반으로 처음에 과한 투자를 하기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MVP 혹은 Minimum Viable Product,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니즈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실존하는 니즈인지 파악을 할 만한 그런 Minimal Viability, 최소한도의 이제 기능을 가진 스코프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선행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우리 가설이 맞다라는 이제 어떤 검증이 되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투자들을 통해서 이제 고도화와 완성도를 이제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이클을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이터레이션 사이클 혹은 어떤 개념으로 치면은 Agile Software Development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 프로세스 자체는 이제 이터레이션 사이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차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핵심 자세는 겸손함이고, 사용자들의 이제 니즈와 문제, 그리고 그 니즈와 문제를 충족하고 해결하는 제품은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가설이고 우리가 절대 알 수는 없다라는 자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로 이런 배경과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IT 업계에도 Product Iteration Cycle이라는 이제 개념이 탄생하게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수의 빅테크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MPO라는 업무를 이해하고 이거를 잘하고 성과를 내려면 제품 개발 순환 과정, 프로덕트 이터레이션 사이클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생 배경이랑 왜 중요한지 이해를 했으니 실제 내용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이제 프로세스 단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한 세 번째 보게 되는 내용일 텐데, 이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이제 어떤 것들이 PMPO들한테 이제 기대가 되고 주변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잘 수행했다는 게 어떤 형태일까라는 걸 이제 좀 체감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제공해 드릴까라는 고민을 해 봤고, 그랬을 때는 이 단계를 잘 수행했을 때 PMPO가 주변 동료들한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뭘까라는 개념으로 좀 한 줄 요약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보고, 그런 다음에 그걸 잘하기 위한 액션 아이템들을 좀 추려서 제공해 드리는 방식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기회 포착,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말을 자신감 있게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주변 이해관계자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이 PMPO는 일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들은 이런 job to be done이 있는데 불만족한다. 이러이러한 문제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에 이런 기회가 존재한다. 우선 job to be done 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 다른 이 PMPO 초격차 강의의 이제 다른 강연자분들도 이 개념을 많이 언급을 하시고 심지어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파트를 따로 이제 마련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job to be done은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개념을 쉽게 애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목적으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사용자들이 뭔가 이제 본인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어떤 과제, 과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과업을 뭐 저희 이제 쉬운 표현을 그냥 니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니즈 자체가 아니라 그 니즈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액션입니다.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과업을 수행해서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충족했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성장의 기회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단계를 잘한다는 거의 의미일 거예요.
보통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용자 니즈니까 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죠. 다양한 방법론과 다양한 용도와 대상으로 리서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또한 단순히 이제 어떤 리서치 외에도 제품 밖에서의 어떤 정량정석 리서치 외에도 제품 내 사용자들이 발자취를 남긴 데이터들,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어떤 과업을 수행하거나 니즈를 충족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어떤 이유나 원인들 혹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흔히 뭐 퍼널 아니면 AARR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것들은 이런 분석들을 하는 어떤 하나의 툴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리서치나 분석 같은 이런 태스크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 다음 파트인 그 PMPO의 3대 역량 영역에서도 조금 다루겠지만, 거기에서도 세부적으로 이제 그 특정 분야들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예 하나의 챕터 혹은 별도 강의를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패스트 캠퍼스에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강의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외부 서적을 그때 알려드릴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걸 잘하기 위한 부분 정도까지만 다음 챕터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개략적인 설명으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 산정인데,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리소스가 유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근데 사용자들의 니즈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그 안에서도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최대한의 효율고 최단 기간에 최대한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PMPO는 엄격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대 효과 산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방법론에 대해서 퀵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사용자들이 job to be done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행동들을 실제로 수행했었을 때 우리의 비즈니스에는 어떤 성장이 있을 것이냐. 주로 뭐 매출일 수도 있고 판매일 수도 있고 그런 KPI 지표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설 수립으로는 이거를 만약에 잘하는 PMPO라면은 이런 한마디를 매우 명료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커스터머 job to be done이 충족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사용자는 이런 가치, 이런 감사함을 느끼고 비즈니스는 이런 성장을 얻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예리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효과 산정 그 전에 하지 않았었나요? 왜 여기서 또 한 줄 요약가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떤 기회 포착을 한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와 원인 중심적이지 솔루션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솔루션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얻는 가치도 미묘하게 다를 수 있고, 형태도 다를 수 있고, 크기도 다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서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가 얻는 임팩트의 정도나 형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가설과 그 솔루션 방향성의 이런 밸류를 측정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PMPO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직무다 보니까, 주변의 개발자분들, 디자이너분들, QA분들, 이런 제품을 만드는 분들한테 설득을 하는 측면에서도 이 가설에는 어떠한 구체적으로 당신들의 시간을 투입했을 때, 당신들의 뼈를 갈아 넣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성장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래서 당신들이 연말에 어떤 그 성과금을 가져갈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까지 좀 연결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 세 가지를 하는데, 물론 액션 아이템은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다만 저희 이제 이 강의의 목표인 PMPO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좀 에센스를 이제 드리는 관점에서는 정말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고 일반적이다라는 것만 좀 추려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 스토리 설계랑 벤치마킹을 주로 많이 하세요. 유저 스토리라면은 내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게 제공이 됐었을 때 내 과업이 잘 완료가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제품 세부 스펙보다는 사용자가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제품 조직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이나 사용자의 과업이나 아니면 유저 스토리를 제품으로 구현하려는 노력들을 해왔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앱을 다운받고 활용해 보면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요. 이쯤 돼서 이제 슬슬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좀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이런 기회를 포착했다고 할게요. 직장인들인데 직장인들 중에서도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장 좋은 가격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이동 수단으로 본인이 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잡투비더는 결국에는 이제 여행을 하고 본인이 릴렉스하고 즐기기 위한 어떤 니즈를 채우는 데 있어서의 잡투비더일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유저 스토리들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원하는 날짜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하고 이동 수단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게 기차냐 비행기냐라는 이동 수단으로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이동 수단 중에서 좀 좁혀서 내가 예약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들이랑 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이동 수단을 원하는 일정에 예약을 해서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게 충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기획서에서 제공이 되는, 또한 디자이너들한테 제공되는 것들은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정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의 예약 선택지들을 좁힐 수 있다일 거고, 그거는 저희가 정렬로도 풀 수도 있고 뭐 필터로도 풀 수도 있고 버튼으로 풀 수도 있고 다양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유저 스토리 레벨에서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랬을 때 얻어지는 가치를 적는 거를 이제 유저 스토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구체적인 우리가 보는 어떤 화면이나 이런 레이아웃이나 제품 플로우들을 구현을 해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개발자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한다면 어떤 앱을 보실까요? 뭐 야놀자도 있고 마이리얼 트립도 있고 여기어때도 있고 무수히 많죠.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이동을 하고 싶은 수단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도 거기서 일정을 좁히고, 심지어 그 외에서도 본인이 이제 선호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나는 오전이 선호돼, 오후의 선호대로 더 좁힐 수 있는 경우들도 많고, 뭐 가격대로도 좁힐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모두 사용자의 잡 투비던에 기반해서 누군가 유저 스토리를 적어서 그거를 만들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비행기 티켓을 혹은 기차 티켓을 빠르게 찾아서 예약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제품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 가설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남아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problem solution fit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모호할 수 있지만 좀 예시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PMPO는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려고 사용자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앱에 들어왔었을 때 이 사람이 이동 수단을 뭘 선호하고 어떤 일정을 원하고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싼 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 조건에 입력하면 우리가 딱 진짜 원픽으로 하나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만 클릭해서 결제해서 이제 예약하면 되지, 왜 수많은 선택지들을 주지? 고민을 시키지? 라고 해서 정말 그런 큐레이션, 레커멘데이션 경험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사용자들이 이거를 매우 반겨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도들을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사용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게 가장 싸다는 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교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즉슨 내가 딱 원픽으로 제일 싼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선택지 중에서도 비교적으로 싸다는 걸 확인하고 이게 싸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나는 내가 원하는 이동 수단을 원하는 일정에 맞게 가장 좋은 가격으로 사고 싶다는 그런 잡 투비던의 problem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에는 내가 정보가 너무 많고 좁히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했었을 때 어떨 때는 사용자한테 적합한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머뭇거려서 여기는 왜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게 선택지가 좁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용자의 문제와 어떤 가설이나 솔루션 방향성에 맞지 않다는 거고, 그런 판단들은 PMPO들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른 벤치마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고, 사용자들의 어떤 뭔가 구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감각이 좀 생기는데, 그런 판단을 이 시점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실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죠. 이 이터레이션 사이클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드렸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단하면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아 이거는 솔루션이 핏하지 않아.'라는 결정들도 필요합니다. 다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트릭 하이어라키인데, 매트릭 하이어라키는 이제 기대 효과 산정했었을 때 외에 제품적으로 우리가 바꾸는 특정 지점과 사용자가 다르게 했으면 하는 행동 지점의 지표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을 때 그게 어떻게 타고 올라가서 우리의 KPI까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좀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의외로 저희가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특정 제품 지점을 problem solution fit까지 맞춰서 잘 만들어냈는데 우리의 결국에는 이제 사업적인 어떤 성장에는 기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흔하게 그런 인과나 상관관계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개선을 했었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뒤에 지표를 건드리는 레버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레버를 건드리기에는 너무 트래픽이 적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임팩트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릭 하이어라키를 정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이제 본 내용들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이 실행이나 가설 검증은 정말 예시들을 눈으로 보고 얘기해야지 좀 체감이 더 잘 되는 편이라서 좀 구두 설명은 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은 이제 우리가 문제도 알았고 문제 원인도 알았고 이게 뭔가 가치 있는 거, 할 만한 것이라는 것도 ROI가 좋다는 것도 알았고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인 솔루션도 다 고민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만 남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언제까지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뭔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언제까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의 명확한 어떤 합의,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한테 가치를 냈는지 하고 비즈니스의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론,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명확히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진척도를 관리할지, 태스크를 관리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때 명확하게 주변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조율하는 게 사실 PMPO의 중요한 또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보통 저희가 하는 액션 아이템은 기획서를 작성하죠. 어떤 사용자의 문제를 어떤 원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를 이러이러한 리서치나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유추해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유저 스토리를 풀어내면은 이런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상세하게 디자인을 그 유저 스토리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겠죠. 그 앞단의 내용들이 잘 정제되어 있는 게 기획서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하나의 기획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이제 유저 스토리나 백로그 혹은 핏 기능 단위들에 있어서도 여러 개의 기획서들이 존재할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제품 단위 조직 안에서, 제품 단위 조직이라면은 어떠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 조직, 그 구성은 흔히 뭐 기획자, 디자이너, 뭐 개발자들하고 QA, 제품 검수자, 뭐 분석가 이렇게 흔하게 이제 정리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있고 엔지니어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어떤 계획과 일정이 있고 그 태스크들이 어딘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통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로드맵을 상시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하나의 단일 태스크가 아니라 여러 태스크 사이에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얼라이먼트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 가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는 사실 단일 액션 아이템이라 하기에는 되게 좀 모호한 소프트 스킬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적은 이유는 이게 모든 단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은 PMPO에 되게 중요한 액션 아이템이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람한테 적절한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구두 커뮤니케이션이든 아니면은 뭔가 서면의 리튼 커뮤니케이션이든 이거를 매우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 양적으로는 실행 단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에 좀 강조를 해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설 검증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뭐 A/B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의 절반 중에 일부는 사용자의 전체 중에 절반은 우리가 개선하기 전의 화면을 보고 후 절반은 개선을 시도한 그런 안을 보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표들이 행동 지표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성과가 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수행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못 만들어냈는지 사용자의 잡투비던을 충족시켰는지 혹은 하지 못했는지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알아서 만약에 어떤 성공이었다면은 그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클루를 찾고 그 요소를 저희가 집요하게 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제품 개선을 더 가속화하고 그게 아니라 실패했다면 이게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또한 그 실수의 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성공할 만한 가설을 또다시 도출해내서 시도를 하는 게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결과 검증이라고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검증 오류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과를 왜곡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데이터라는 건 팩트인데 이거에 대한 시사점이나 결론을 도출하는 거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가미되고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을 다르게 하느냐 좀 속된 말로는 데이터를 마사지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론이 매우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오류들이 생각외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오류를 내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경력자들도 많이 심혈을 기웁니다. 그거에 있어서 어떤 오류 케이스들이 예시로 있는지와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중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드릴다운인데 이것도 역시 기회 포착에서도 하지만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뭔가 성공했거나 실패했다면 저희가 원하는 행동 데이터 외에도 그 행동이 우리의 제품 변화를 일어났다는 거를 들여다보려면 좀 상세한 데이터들을 더 깊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 지표 트래킹보다는 더 세세한 이제 행동 데이터들을 보게 되죠. 제품을 몇 개를 받는지, 제품 하나의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더 오래 체류하고 덜 체류했는지, 같은 제품을 몇 번이나 더 받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상위단의 지표 레벨에서 볼 수 있는 분석은 아니고, 좀 더 깊게 파는 드릴다운 데이터들에 속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 지점에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다른 단계에서보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러닝이 도출되겠죠. 성공했다면 왜 성공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했다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성공을 했었던 핵심 이유를 이제 악용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더 많이 제품 투자를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실패했다면 가장 멍청한 짓은 실패한 비슷한 어프로치를 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프로치를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가설 수립으로 들어가고 실행하고 가설 검증하는 그 사이클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서론이 좀 매우 길었는데요. 이거를 좀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내용 자체가 체감이나 이해가 안 되고 또 너무 얕으면은 나중에 세세한 내용들에 있어서의 좀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큰 그림으로 좀 한번 이제 하나하나 좀 찍고 넘어가 봤고 이제 상세 단계들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형태로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전에 다시 한번 리캡을 해 보자면 이 각 단계들을 잘한다는 의미는 이러한 한 줄 요약의 한마디를 매우 간단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단계를 매우 잘 수행해 내신 거고, 주변에서 이 PMPO는 어느 정도 근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혹 뭔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뭐 고3이 그 자기 책상 앞에 뭔가 그 서울대 뭔가 샤 그림이라든지 그 학교 견학으로 뭔가 이제 명문대에 갔었던 그런 사진들을 이제 붙여 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단계별로 해당 단계를 잘했을 때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앞서 이제 보여 드렸던 그런 한 문장 한 마디들을 이제 앞에다가 이제 세워 놓고 그 문장에 있어도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그 핵심 요소들에 있어서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는 게 중요한지. 모든 좋은 대답과 결론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퀘스천으로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시작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답을 탁 찾는데 주변에서 통상 어떤 것들을 일반적으로 하는지 좀 알려 드려서 '아 내가 이 단계에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구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론 실제로 이걸 수행했었을 때 나오는 실제 예시들을 좀 공유 드림으로써 좀 더 체감하기 쉽게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이제 이 문장에 있어서의 정보의 덩어리 요소들마다 핵심 질문과 답변을 찾는 방법과 하고 예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는 단계이고 이런 강의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실제로 도움이 되셨는지도 그렇지만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